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이어서 최소 공배수와 그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와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의 뜻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2개 이상의 자연수의 바로 공통인 배수를 바로 말 그대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공배수라고 하고 그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바로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4의 배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4의 배수. 그렇죠. 자, 배수는 약수와 다르게 어떻게 끝이 없이 계속되죠. 그래서 배수라고 하는 것은 4에다가 1을 곱한 수부터 시작해서 4에다 2 곱한 수, 3 곱한 수, 그쵸? 4 곱한 수, 5 곱한 수, 6 곱한 수, 7 곱한 수, 8 곱한 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36. 자, 계속 무한히 나가는 게 바로 배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6의 배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6의 배수. 자, 6의 배수는 바로 6에다 1 곱한 수,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에 36. 계속 나가겠죠.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두 수, 4와 6. 그렇죠? 4와 6의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공통인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자, 봅시다. 뭐가 공통이죠? 보이시나요? 아, 10이 보이죠? 12 보이시죠? 또 공통인 거 뭐가 있나요? 그렇죠. 24가 보이네요. 24. 또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36이 보이죠? 자, 점점점 속에 계속 공배수가 있겠죠. 자, 일단 구한 수만큼만 적어보시면 12, 24, 36,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바로 뭐가 되는 거죠?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바로 12. 이렇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뜻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례로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 바로 이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죠. 자, 최소 공배수인 12와 여기 주어 있는 공배수들을 보면 바로 공배수들은 바로 12의 배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어지고 있죠. 최대 공약수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할 수 있다면 공배수는 바로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풀어보았던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먼저 구해보면 4와 6을 이렇게 동시에 쓰신 다음에 세로 동시에 나누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4와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2 몫을 요 아래다 쓰죠. 그쵸? 2는 4, 2, 3은 6. 자, 2와 3을 동시에 나눈 수 더 이상 없을 때 여기에서 멈춰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줬죠? 그렇죠. 이렇게 니은자로 나눈 수와 몫을 모두 다 곱해주었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2는 4, 3, 12. 아까 구했던 최소 공배수와 같게 나오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는 4의 배수도 돼야 돼요. 4의 배수면 바로 2 곱하기 2잖아요. 자, 2 곱하기 2는 꼭 들어있어야 되고 6의 배수도 되려면 2 곱하기 3이니까 2하고 3도 꼭 들어있어야 되죠. 따라서 둘 다의 공배수가 되려면 2, 그죠? 그 다음에 2, 3. 그것을 최소한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이렇게 니은으로 곱해준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방법. 자, 중학교에 와서 배우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를 소인수 분해하면 2는 4. 그렇죠? 그 다음에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은 6. 따라서 4는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6은 2 곱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줄을 긋고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라.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어떻게 2는 이끼리 해서 공배수니까 이 두 수의 공통되는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자, 2의 제곱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려면 바로 2의 제곱이 선택돼야겠죠? 자, 둘 중에
큰 수, 작은 수 중에서. 그렇죠. 큰 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은 3끼리 비교해보면, 자, 3이 있어야 꼭 3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여긴 1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 1이 숨어있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3의 배수도 되고 1의 배수도 되는 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3이죠. 그래서 1과 3 중에 큰 숫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 12. 마찬가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18과 30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과 30. 자, 2, 9, 18. 그죠? 15. 그 다음에 3, 3은 9, 3, 5, 15.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니은자로 역시 곱해주시면, 자, 어떻게 적어줄 수 있다? 그렇죠.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2, 3은 6, 38. 곱하기 5 해주면 바로 90이 나오겠네요. 자, 이럴 때 2, 5, 10을 나중에 곱하고 3, 3은 9를 먼저 곱해서 9하고 10 곱해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중학교 방법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18을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 하시겠죠? 2, 9, 18, 그쵸? 3, 3은 9, 30도 소인수 분해 하시겠죠? 2, 15, 그 다음에 3, 5. 자, 그러면 18과 30을 소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가로로 적어주시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줄을 긋고 어떻게? 2는 2끼리 공배수로 구해주는데 최소 공배수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2와 2의 최소 공배수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과 3의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5와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라고 그랬죠? 5의 배수도 되고 1의 배수도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5가 되겠죠. 자, 이 모든 수를 모두 곱해줘야 공배수가 됩니다. 자, 역시 2, 5, 10, 3, 3은 9니까 90 맞겠죠? 자, 이번에는 세 수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봐요. 자, 동시에 나눠봅시다. 12와 20과 24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2가 떠오르죠? 몫은 6, 몫은 10, 12. 자, 6과 10과 12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역시 2가 떠오르죠? 2, 3은 6, 2, 5, 10, 2, 6, 12. 자, 이렇게 세 수인 경우에는 두 수만 더 나눌 수 있어도 일단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3과 6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3. 3일은 3, 5는 그대로 내려오시고 3, 2, 6. 자, 이제 세 수나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두신 다음에 역시 니은자로 선택해서 곱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 곱한 숫자를 한번 적어보시면 자, 2 곱하기 3 곱하기 1은 안 적어도 되니까 5 곱하기 2 해주시면 자 2는 4, 3, 12. 12에다 10 곱하면 120이 나오겠네요. 자, 최소 공배수가 120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면 자 12를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간단히 적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20은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5지요. 자, 그 다음에 24는 8, 3,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자, 이것을 구하기 쉽게 줄을 맞춰서 적어본다면 자, 5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는 이쪽에다가 적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공통되는 거 2는 2끼리 자, 여기서 공배수를 적어준다 그랬죠?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은 3끼리. 자, 3과 3의 최소 공배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5의 1, 여기는 비어있는 곳은 1이라고 했으니까 공배수가 바로 5. 자,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8, 3, 24. 24에다가 5 곱해주면 얼마죠? 120 맞죠? 120. 자, 이렇게 구해줘요. 어때요? 세 숫자가 나오니까 최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역시나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문제. 실생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는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준호는 5일 일하고 하루 쉰다. 두 사람이 오늘 함께 일을 쉬었을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함께 일을 쉬게 되는 때는 며칠 후인지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
네 단계에 맞춰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나.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라 그랬죠? 자, 일을 하는 걸 동그라미 색칠로 한번 표시해보면, 자, 3일을 일하고 하루 쉰대요. 자, 그럼 또 3일을 일하고, 그죠? 하루 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자, 준호는, 자, 며칠? 5일을 일하고, 그쵸? 5일을 일하고, 자, 5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자, 그 다음에 또 5일을 일하고 하루 쉰다.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다시 함께 일을 쉬게 되는 때는 며칠 후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유나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한 번씩 쉬는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유나는 지금 여기 쉬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쉬었죠? 자, 며칠 후죠? 그죠? 며칠 후예요? 그렇죠. 4일 후가 되는 거예요. 4일 후. 자, 그 다음에 준호는 여기 쉬었죠? 네, 여기 쉬었죠? 자, 며칠 후에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6일 후가 되는 거예요. 6일 후. 이해됩니까? 따라서 동시에 쉬게 되려면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유나는 4일 후고 준호는 6일 후에 쉬기 때문에 4와 6의 공배수인데 처음으로 다시 같이 쉰다고 했으니까 처음, 최초, 그렇죠.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수행 문제로 바꾸신 다음에 그 수학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했죠?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보시면 아까 이거 했던 거네요. 그쵸? 아이고, 4가 아니라 3이죠. 자, 3. 그래서 니은자로 곱해주시면 자, 얼마예요? 자, 2는 4, 3, 12. 자, 12가 최소 공배수인데 우리는 문제 뜻에 맞는 답을 구해야 되니까 단위 맞춰죠. 그래서 12일 후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 수학 문제로 바꿔 보신 다음에 그 수학 문제를 푸시고 다시 문제 뜻에 맞는 단위와 함께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